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봤고 실제로 시민과의 약간의 대화도 좀 있었는 이재명 대표인데 본론으로 좀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치적 메시지 하기 전에 일단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오늘 같이 타고 온 차를 쭉 성남지청 안으로 온 게 아니라 뭐 100m 멀리서부터 내려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혹은 뭐 일명 개딸들 불리는 지지자들과 한 명 한 명 또 악수까지 했거든요. 일단 이 풍경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앞에서 이제 뭐 성명서 입장 비슷한 걸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역대 이렇게 검찰에 출두하는 많은 그 VIP들, 뭐 유명 인사들 이렇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까지도 이제 쭉 한 걸 보면 결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자신의 결백을 어떤 이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로 아마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하고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주 조목조목 자신의 어떤 이 무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 선상에서 오늘 뭐 꽤 많은 분들이 당에서도 지금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왔고 특히 지지자분도 많이 왔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은 결국 이 문제를 정책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선도 꽤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집한 가운데서 들어오는 거는 뭐 길을 받는 것도 측면도 있겠지만 예. 이번에 사안 자체가 굉장히 정책 탄압이다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기간 100m가 대략 취재진들에 따르면 30걸음 정도가 되는데 걷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장면이잖아요. 직함을 생략하고 박홍근, 뭐 천준호, 뒤에 정청래, 고민정, 강선우, 제가 보이는 인물들 얘기로 의원들을 다 몇몇 뒤에 같이 함께 이 대표 출석이 함께 했는데요. 다시 좀 스튜디오 화면을 볼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긴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A4 용지 8장 분량에 9분간 읽었는데 그럼 이 대표의 메시지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검찰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이 대표가 쏟아낸 듯한데요. 그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무혐의 동결 지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서를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뭐 함정, 답정 기소 꽤 검찰의 비판 수위를 들어가기 전에 높였는데 저도 뭐 유력 정치인 혹은 뭐 재벌 총수가 어찌됐건 포토라인에서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뭐 여러 속내가 있을 탁한데 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광고비 사건 부분들은요. 지자체장을 했던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요. 조금 어리둥절해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이건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여야가 이재명 없을 대표 없겠죠. 아니 뭐 이제 야당 제가 중심으로 취재한 바로는 얘기하는 거죠. 여당 의원들도 기초단체장들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취재는 보여야 되고요. 예.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과거 경남 FC 얘기를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럼 또 다른 지자체장도 다 문제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홍 시장이 바로 반박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경남 FC든 성남 FC든 그다음에 대구 FC든요. 다 소환 조사라면요. 그 지자체장이 인허가에 개입 안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비 따로 행정 따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섞어서 수사를 하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예.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왜 장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모두 이재명 대표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때 성남 FC 광고비 사건 제가 봐서는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행정 영역에서 본인의 할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이건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 출두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겠다라고 예. 하면서 정리를 쭉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서 메시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한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예. 그러게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왜? 대장동의 대선 자금을 쑥 수사를 하다가 뭐 입증한 게 지금 뭐 안 나오니 소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남 FC 광고비로 지금 소환을 합니다.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아니 소환이 그러니까 됐을 거는 알 원래는 수 그렇게 없습니다. 쭉 수사를 진행하는데 예. 대선 자금 소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남 FC로 합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설을 앞두고요. 예. 뭔가 밥상머리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의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9장 정도를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검찰의 조작,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 메시지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들을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출신의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비교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그 발언도 만나볼까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 또 하나,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야권 전체의 역량을 그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방어에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이 뭐 잘못된 수사를 했고 때로는 그것이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동원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면 이른바 이제 뭐 호남이나 아니면 뭐 친 DJ 뭐 이런 쪽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친노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면 뭐 친문 뭐 이런 쪽에 총 집결해서 본인이 지금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다 거론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의해서 뭐 조작됐다 뭐 그동안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건들도 수십 년 전까지 지금 다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현재 이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검찰이 조작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려고 지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 9분간 그 쏟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사건 조작이라면 예. 그러면 두산건설이 성남시청에 보냈던 협조 요청서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거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반응이 나올 텐데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저 이제 곧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물론 시간은 앞으로 있습니다만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결론이 이재명 대표의 뜻과 만약에 다르게 나왔을 때 또 어떻게 설명을 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이걸 조작으로 보기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여당 입장들 제가 많이는 다루지 않았는데 여당에서는 또 이걸 두고 DJ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본인 스스로 급을 높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적도 하던데. 근데 그 서 변호사님 이거요. 여기 조봉암 사법살인, 뭐 그 강기훈 유서대필까지 뭔가 과거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빼더라도 과거 권위주 시제에서 진보 인사 탄압과 본인을 동일시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이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게 오늘 수사 받는 겁니까? 본인의 전과도 이게 음주운전, 그다음에 특수공무방해, 공무원 자격 사칭, 선거법 이게 전과 사범이고 이번에 조사받는 것도 전부 이게 개인 비리 이런 사건 아닙니까? 뭐 과거 전력까지는 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본인이 제 말은 본인의 어떤 개인 비리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게 민주운동 사건들에게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할 거하고 이게 비교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건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로 처벌된 예. K재단 또는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또 조금 전에 다뤘지만 우리 정찬민 의원의 판례 또 이제 이모 공정거래위원장의 제3자 뇌물 판례 예. 이런 판례들이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언급해야지 아무 관계 없는 이게 민주화 과거의 판례 가지고 저는 결국 이게 그 친 DJ 세력, 또 이게 노 세력 전부 이게 단일적으로 검찰이 맞서자 이런 이게 선동 꼼수에 불과하다 봅니다. 일단 이 대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까지 쭉 해서 이건 다 모두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오늘 주장하는 그 내용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